예,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 속에 막말 논란도 함께 불거지면서 투쟁 의미가 퇴색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면서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 시점에 민주당 내에서는 현역 의원 공천 물갈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임명 전 계속해서 전국은 어수선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이제 임박했나 봅니다. 네네. 가을에 좀 서늘한 바람이 불자 총선 얘기가 좀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예. 이게 뭐 조국 장관 문제하고 관계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이해찬 대표가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본인이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러면서 작년에 그 전당대회 대표 나왔을 때 1년 전에 공천을 확정하겠다. 그리고 현역 물갈이 하겠다라는 걸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예. 현역 의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출마할 그러니까 20% 하위 20% 정도의 감점 한 20% 준다는 얘기인데 출마 안 하는 사람은 평가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마할지 안 할지를 그냥 말로 아니라 서면으로 확인을 해라.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현재 이제 장관에 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인사청문회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솔직히.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면으로 써서 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출마 안 하는 분들은 평가에서 아예 제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건 사실은 뭐 예정된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평가 작업을 또 할 겁니다. 그럼 평가 작업을 해서 밀봉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공천에 반영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하위 20%가 공천 탈락은 아니에요. 감점을 뭐 20%인가 25% 이렇게 주는 형식이라서 그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죠. 조국 장관 사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관계는 없는 거예요. 관계는 없나고 네. 하셨는데 민심 돌리기랄지 아니면 개혁 이미지를 조금 더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건 일단 아닐까요? 총선에서의 어떤 뭐 고액 개혁 공천이라든지 아마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직접 안 나가시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이제 본인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정된 순서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석 민심을 아주 풍성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 조국 장관으로 다 기승전 조국하는 바람에 잘 안 됐죠. 우선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지 2년 반 이상 지나가고 총선이라는 게 내년 있으면 당연히 중간평가적 성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경제 상황 뭐 여러 가지 지표 다 보여주시 좋지 않죠. 그다음에 오늘 9.19 평양 공동선언 일주기입니다만 남북 관계도 아직은 뭐 이렇게 답보 상태죠. 그 동북아 이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아직은 이렇게 자리가 불안정한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은 없어요. 내년 중간평가라고 받을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뭔가 뚫고 나가야 될 활로가 필요치 않은가 이런 점에서 개혁공천 내지는 물갈이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전혀 조국 장관과 관계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그것도 뭐 공식 발표나 아니면 이거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리고 그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슈인데 이게 어설프게 일부 신문에 리크되는 식으로 발표되면서 괜한 오해까지도 사는데 전혀 그런 그 기대나 그런 게 없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론의 물꼬를 좀 돌리려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약간 한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 4월이었죠. 1년 전에 총선 룰을 어느 정도 확정했습니다. 무조건 경선한다. 5대5 방침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을 정도 가면 우리가 뭐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아니면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게 이미 다 예정돼 있던 거예요. 예. 예정돼 있던 걸 진행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 평가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 연말까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올해 연말 정도나 가면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이제 예비 선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예. 뭐 현역 장관, 특히 뭐 김현미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런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본인의 의사 확인이 안 된 보도인 것 같다라는 입장을 또 어제 밝혔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결국은 아마 본인들은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나오고 싶은데 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한두 명만 다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의사도 중요했지만 전국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아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좀 더 지역구도 보면 일산입니다. 둘 다 이제 일산 고향 쪽에 있어서 우리 당에서는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복잡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 예. 뭐 당내 입장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가 있는 분들이 복귀하는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일단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의 의사결정보다는 의사결정권을 일단 대통령에게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엔 아마 이제 뭐 당대표의 의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오선에 원혜원 불출마를 선언을 네네. 했죠. 다선 의원들이 뭐 자발적으로 뭐 나가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를 당에서 유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뭐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우리 언론사만 해도 이제 뭐 정년이라는 게 있고 이런데 하다못해 자치단체장은 3선 제한도 있거든요. 정치는 이제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세대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남성, 여성이라는 걸 과연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가 문제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진입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정치 진입이 쉽지 않은 게 어찌 보면 그것도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386 세대들이 정치 진입은 거의 30대 중반에 했거든요. 중후반에 이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쭉 지금까지 있는데 그럼 지금의 이제 정치 진입하는 나이를 보면 제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보면 거의 뭐 한 50대 중반 기업에서는 정년 퇴직할 때쯤에야 거의 정치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40대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처럼 총리, 뭐 대통령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항상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 신인 부분에 있는 문제에 그렇죠. 많은 기회를 좀 주려고 하는 공천 개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이렇게 공천 개혁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무당층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무당층을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이번 뭐 총선에서의 승리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번 이런 공천 개혁의 시작이 다른 야당에게도 좀 일정 부분 좀 영향을 줄까요? 지금 야당은 조국 정국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내년 가면은 저는 지금 오래전부터 얘기는 뭐 여의도권에서 흘러나왔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의 세대 교체 내지는 개혁 공천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부딪힐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도 물론 지금 뭐 아직도 갈 길이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원한 만큼의 세대 교체와 개혁 공천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현 정권이 실정이 많이 부각되더라도 총선에 좋은 결과를 받지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은 그 현역 장관들의 불출마 건도 어제도 굉장히 혼란이 많았지만 오늘 아침 일본 뭐 진보 성향 매체 여전히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좀 먼저 나온 듯한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보도된 발표된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은 찬반이 좀 많이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불가피 이건 좀 벌어질 수도 있고 점점 국정 지지도가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정당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당내 이 반발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향후 공천을 만들어가고 총선을 대비하는데 영향을 좀 제법 미치리라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양정철 원장 백운우 전 비서관이 불출마를 공식화했으며 그래서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TK 전략 공천선도 나왔는데 글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TK 민심을 좀 본인이 읽었다고 보시는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요. 아마 이제 이해찬 대표님께서 오시고 나서 기본적으로 경선을 많이 맞았어요. 경선의 원칙이 당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 그동안 어쨌든 우리 가장 관심이 많은 데가 사실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어찌 보면 뭐 청와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지만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당원들과 관계가 좋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경선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 공천을 얼마나 하느냐 몇 프로를 하느냐 얘기 있겠지만 기본 방침은 아마 보니까 취약 지역, 뭐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당이 당선 가능성이 있고 당원들이 많이 조직돼 있는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경선을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 본다 그러면 경선에 과연 준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거나 아니면 뭐 장관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당장 나와서 물론 이미 현역 의원인 게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경선 참여 자체가 좀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저는 아마 기본적으로 밑으로부터의 경선,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원칙이 아마 실현돼가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관련된 국조 공동 움직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제 조국 장관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전원 110명 전원이 참여를 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28명 중에 18명만
참여했습니다. 일단 총 인원수로만 보면 128명입니다. 과반은 안 되는 상황인데 본회의까지 갔을 때 표결 가능성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전에도 뭐 그 특검, 국정조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본회의 결과가 이렇게 전망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 요건상 그 제적의원 4분의 1이 발의하면 가능하지만은 그 과반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발의 자체도 바른미래당 일부는 지금 동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제대로 갈지는 회의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효성 면에서도 사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미 그 정기국가 시작이 돼서 국정조사도 국정감사도 이제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아직 끝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조국 정국을 더 이끌어가려는 야당의 계획이나 이런 의지는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그 여권 그다음에 친여 성향의 제 정당의 분포를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 전망을 이렇게 밝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 부위원님, 그 한국당에서 들고 나온 카드들이 보면 해임 건의안, 그렇죠? 네. 국정조사, 그다음 특검. 네. 해임 건의안은 오히려 더 초반에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해임 건의안 대신에 국정조사를 먼저를 했어요. 이 이유가 있나요? 결국 인원수 때문이죠.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은 제적위원회 과반수이기 때문에 149명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출석위원회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석을 얼마나 하느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지금 말씀처럼 실현 가능성이 훨씬 그렇죠.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대로 일단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바른미래당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당 하나의 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28명인지 23명인지 정확하지도 않지만 그중에 뭐 일단 당권파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금 야권 연대에 대해서 하태경 이제 최고가 주도한 이제 부산 연대에 대해서도 지금 뭐 손학규 대표에서 보면 반대하는 입장인 거 보면 바른미래당 자체가 단일 대우로 가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국정조사든 이 해임 건의안이든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검 부분은 아마 이제 검찰 수사가 끝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미진하다, 국민 여론이 있다든지 아니면 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얘기고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야당이 오히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수사를 뭐 제대로 열심히 해라,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특검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스스로 모순된 말입니다. 그 아침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어떤 이야기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정치적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수사 중이거나 아니면 재판 아니죠. 이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뭐 가처분 한다는데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정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회의 문제 이런 문제에 법원이든 헌재든 가급적 끼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문제를 자꾸 이제 사법화 시키면 결국은 장관이 일을 하는지 말지로 만약에 사법부가 결정한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국회나 뭐 정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수사로 들어오면서 과연 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냐? 검찰에서 이미 다 수사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 기능 스스로를 어찌 보면 부정한 셈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사법부로 끌고 가는 거는 제가 보기 스스로 존재 이유를 좀 상실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제도 물론 나왔습니다만 조국 장관 임명이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일가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상당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일부 보도 보면은 55대 35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아마 나경원 대표는 문제를 삼으려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현재 현직 장관,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지금 논란이 물론 되고 있는 뭐 공보준칙이나 아니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뭐 이런 것들이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장관 직무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뭐 특검 이런 건 이외에도 장외 투쟁의 일환으로서 지금 한국당이 릴레이 삭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변인께서는 좀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삭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예. 제가 50좀 넘었습니다만 2번 삭발했거든요. 중학교 입학할 때, 그다음에 군대 입대할 때. 그랬는데 사실은 머리 깎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꼭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 김문수 지사가 삭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밖에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저는
의미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근데 오늘도 계속 삭발 릴레이가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까지 퍼져나갈지 정말 근데 진정성과 결기를 보이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체 다 하든지 아니면 그 뭐 광화문에 집회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모두 다 삭발하고 나 이런 폭발성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그 지금 삭발 릴레이가 진정성을 가질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자칫 잘못 흘러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삭발 과정에서 여러 말실수 등도 좀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에 대한 국민적인 이 분노가 이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이것만 갖고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요.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기를 밀어주면은 그 지금 문재인 정권 내지는 대통령이 너무 독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줄 수 있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얼마나 이끌어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장애 투쟁만 하면 뭐 말실수로 구설에 또 올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 또 아차 했을까 싶은데요. 저는 아차 크게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에서는 항상 뭐 주의해야 될 용어라든지 단어라든지 항상 뭐 저희들도 뭐 주지하고 있어서 예. 그런 단어를 안 쓰는데 물론 이렇게 한 분은 사과를 하셨어요. 근데 뭐 신상진 의원은 의사 출신이고 이거 모를 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정신 감정, 뭐 정신 검정을 받아봐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아직은 제가 보기에 이게 어찌 보면 인권 감수성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특히 뭐 이런 뭐 정신병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과거에는 쓰던 용어들인데 지금은 사실상 금지, 우리 언론에서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못 쓰게 돼 있고. 그런데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건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권 감수성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사과는 하셨지만 신상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제 당정협의 관련 얘기 좀 할게요. 많은 분들 관심을 가졌고 사실 언론 저도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논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국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정을 하겠지만 자신과 관련된 의혹 수사가 끝난 뒤에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모든 의혹들, 그러니까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모두 잠재워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공보준칙 예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거의 유명무실화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도 공보준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준칙이라는 거는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제 조국 장관 수사도 보면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취재하는 형식인데, 근데 과연 이제 그 취재원이 누구냐?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뭐 검찰에서는 원래 수사 받은 사람들을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한다는 건데 이제 검찰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달라진 건 없다 이 얘기 달아서. 근데 마침 이제 조국 장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국 장관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한 달 동안 거의 다 나왔어요. 사실 언론에 다 보도했거든요. 그리고 이 준칙 논의가 개정하는 게 금방 안 됩니다. 또 시기가 있어서 어차피 이게 처음부터 조국 장관에 적용될 여지는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뭐 부인이 뭐 소환되는 거를 막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시기적으로도 뭐 불가능한 얘기였고요. 어쨌든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언론 보도도 보면 뭐 압수해서 뭐가 나왔다 아니면 뭐 검찰이 뭘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때가 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제 공개 소환, 포토라인에 써서 사진을 찍느냐 안 찍느냐 그 부분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검찰에서 정했거든요. 어떤 분은 비공개로 소환하고 어떤 부분은 공개 소환해서 사진으로 찍고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은 검찰에서 이미 다 언론에서 이미 다 이런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나오고 포토라인에서 사진 딱 찍으면 거의 결정을 해요. 마음은 저분은 죄를 지었구나. 그다음에 이제 기소되고 뭐 재판 과정에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피의사실 공표라는 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이기지 못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이 있으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국 장관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 공보준칙 준수 그다음에 뭐 인사권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안 하는 게 지금 수사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거고 검찰을 개혁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수사에 이런 영향 저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비이학격의 지시들을 자꾸 하면 국민적 여론은 더 반대로 가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